이런 분들이 시집 잘못 가면 진짜 개고생해서 살아요. 왜냐면 직업도 안 보죠, 연봉도 안 보죠, 자산도 안 보죠, 아무것도 안 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분이 결혼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나이는 96년생 30살이고요.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이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되게 애기애기한 그런 게 있어요. 여성한 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이 남자가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이 되게 늦어져요. 그러니까 결혼이 되게 늦어지는 직업군이 어린이집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여자만 모여있는 거기는 정말 결혼이 되게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별로 없어가지고 소개팅 많이 받아요? 이제 30 달고 이제 막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이제 막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 전에 많이 들어와야지. 그 전에 장기 연애를 좀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장기연애 몇 년이나 사귀었어요? 한 4년 조금 넘게. 오 오래 만났네요. 네. 아유 4년 넘게 만났는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혼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또 결혼 생각은 있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이 연령이 정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연령이에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을 해보거나 상담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결혼정보회사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는 이제 급하게 가는 곳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가는 분들도 없었고 들은 것도 없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결혼정보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네요. 네, 아예 접할 기회도 없었고 들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정보회사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끝에 막 몰려서 결혼정보회사 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가 여기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받아주나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하는 연령대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여자랑 남자랑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30 초반쯤부터 결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25부터 와요. 빠르다. 25부터 와서 저는 결혼 생각 있으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기하죠? 신기하다.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아요? 뭔가 잘 살고 잘 벌고 어. 잘생기고 막 약간 고스펙 약간 이런 고스펙. 분들이 네. 근데 왜 우리 본인은 그렇게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직업 자체도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총체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직장인들이 결혼정보회사에 오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나는 그 정도로 좀 하이 레벨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 가입할 수 있나? 이게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나 가입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조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오. 그래요? 네. 조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오히려 만날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이 어떤 거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사람이랑 소개해주는 네. 거? 그걸로 돈을 회원가입비를 받기에 너무 비싸다 그런 느낌 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정보회사의 가입 절차까지 이제 가보면 상담을 해서 저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있고 저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까지 상담이에요. 근데 가입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내가 말한 정보하고 실제로 사실인지를 서류로 확인을 해요.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네, 서류로 확인을 해요. 졸업증명서를 받을 거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받을 거예요. 가족관계가 맞는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을 거예요. 회사 여기 직장 다니는 거 맞는지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 가입 내역서 있죠. 그거를 받고요. 그리고 내가 받는 연봉이 이게 맞는지 급여 명세서가 됐던 소득금액 증명원이 됐던 요걸 받아요. 그리고
잔고가 이게 맞는지 잔고증명서나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등본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걸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말하지 못하는 장소에서는 자기를 많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는 뭐 어린이집 교사인데 예를 들어서 국공립이 아닌데 국공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쵸. 학교 교사에 예를 들어서 근데 정규직이 아닌데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정규직인 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 없어요. 네. 상대방이 작정하고 속이는 거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금 그래 똑똑하고 영악하게 하시는 분들은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직장을 확인하고 전화해요. 전화해서 확인해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있어도 계약직인 정규직인지 확인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거 주세요 한다고 줄까요? 못 주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달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왜 결혼 전에 다 깨지는 줄 알아요? 결혼 전에 드디어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결혼 전에 깨지거나 결혼하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 해서 이혼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정보회사가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렇게 검증하는 역할. 확인 작업을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확인이 다 됐잖아요. 결혼할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님하고 잘 어울려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또 생각보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엄청난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중요한 일을 하죠. 근데 연애를 하면서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지만 연애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결혼을 정말 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결혼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소개팅 요즘에 하면서 어떠셨어요? 상대방도 결혼 전제로 만나겠대요? 그렇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뭔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거리상의 이유나 뭐 대화 코드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막상 제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약간 결혼까지 생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결혼까지 생각이 잘 안 돼요? 정말 거리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소개팅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거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살다 보니까 근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아니지, 남자분이 만나러 오죠.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오래 만나고 싶고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으면 남자분이 만나러 오지. 내가 차가 없으니까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워? 그 얘기는 남자분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결혼 생각을 언제 하는 줄 알아요? 경제력이 있고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남자들은 결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 자체를 만나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국내에 직장인만 봤을 때 직장인의 86%가 중소기업 단위고요. 대기업은 15%, 25%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튼튼한 직업군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금전적인 능력이 있을 때 혹은 집이 준비가 되거나 좀 돈 앞서 집을 살 수 있을 때 결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실 이 연령대에서 만나기가 그렇게 막 엄청 쉬운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주변에 일찍 결혼한 친구 있어요? 친구들 다 결혼했어요. 있어요? 네. 어디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뭐 동네 친구도 있고 뭐 연애 결혼한 친구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뭐 어떤 우연한 경로로 만난 친구보다는 거의 뭐 친구, 뭐 동네 어릴 적 친구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네, 아니면 뭐 직장에서 지금부터 만나더라도 보통 사귀면 2년 사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3년 걸리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게요. 제가 잃은 게 아니네요. 그래서 빠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2년 사귀어도 31살. 어차피 어디서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끼리 소개를 받으면 결혼을 좀 더 빨리 추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결혼의 관점에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종교는 없으시고 네, 종교는 없어요.
키가 158이면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니지만 되게 말랐어요. 네. 체중은 그래도 좀 관리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되게 얼굴도 되게 여성여성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소개를 해주면 우리처럼 막 검증을 하거나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따져서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노후 준비 되셨어요? 은행 거긴 하지만 제 언니 아버님 계시고 뭐 노후에 대해서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 나온 적은 있었는데 뭐 너희들한테 뭐 바라는 건 없다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재산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노후 준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데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매달 100만 원 생활비 들어야 돼. 남자가 잘 벌어도. 그럼 상관없지 않을까요?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같이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것까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결혼을 하면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3, 40년 사는데 둘이 벌어도 빠듯한데 생활비를 매달 막 100만 원씩 드려야 돼요. 그거 되게 고통이거든요. 또 아이까지 낳아서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부모님 노후 준비 하느라.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 노후 준비 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 낳고 싶죠? 저는 너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둘은 낳고 싶어요. 아이 낳고 싶어서 사실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가정을 꾸린다는 느낌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이 2명을 낳으려면 돈 진짜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분이 지금 보다는 능력이 좀 더 있어야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어린이집 교사가 그 출산 휴가가 돼요? 되기는 돼요. 지금 제가 다니는 곳도 되고 그 전에 다녔던 곳도 되고 점점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 휴가가 되는 직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출산 휴가가 안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내가 그만두면 외벌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를 할 생각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 낳고 둘이 가정경제를 꾸렸을 때 아이 몇 명 낳아서 기를 수 있는지도 우리는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돼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깊게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아, 결혼하면 되게 행복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언제 막상 닥쳐서 하냐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에 결혼 준비할 때 막상 닥치는 거예요. 연애는 많이 해봤어요? 막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기가 장기 연애였을 뿐이지 그전에도 연애는 했었다. 하기는 했었어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연상 만나고 싶어요. 몇 살까지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한 2-3살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살까지? 4살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나이 말고는 거리가 거리. 아무래도 좀 전에 아픔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경기권 쪽에서 만나고 싶어요, 사람. 뭐 서울까지도 괜찮지 않아요? 네, 그쵸. 근데 경기도 끝에서 끝이면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경기 남부 북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거의 뭐 여행 가듯이 거리가 멀더라고요. 정말 멀어요. 그리고 이 연상 4살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 경제력 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경제력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직업도 이런 거 따로 안 적었거든요. 그냥 직업이나 뭐 연봉이나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시집 잘못 가면 진짜 개고생해서 살아요. 왜냐면 직업도 안 보죠. 연봉도 안 보죠. 자산도 안 보죠. 아무것도 안 보죠. 뭐 봐요? 제가 좀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같이 헛소리 유머 코드. 해주는 대화 코드? 대화 코드는 많이 만나다 보면 대화 코드 맞는 사람은 쉽게는 아니지만 만날 수 있어요. 많이 만나다 보면 그중에 하나는 대화 코드 맞아요. 다만 일반 소개팅에서 만나면 이 사람은 연봉이 빠질 것이고 직업 하나는 빠질 것이고 자산 하나는 빠질 것이고 결혼 준비가 안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결혼정보회사는 이미 그거를 갖춰놓은 사람들 내에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보지 않아도 유머 코드만 보고 내 이상형인지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떨리는지 이 사람이랑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딴 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맞춰서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우리가 검증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고 사람만 보란 얘기예요. 우리는 자만추를 해서 만나야 되게 사랑인 줄 알아요. 좀 그런 게 있긴 하죠. 어차피 소개팅은 똑같아요. 누군가가 검증을 해줬냐? 그냥 잘 모르고 만나느냐? 그래서 경제력도 안 본다, 직업도 안 본다, 이거는 사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왜냐면 적어도 비슷하거나 나보다는 그래도 괜찮아야 남자도 가정 내에서 좀 힘 있게 가장이 이런 느낌도 있고 나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안심돼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아까 제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말씀해주신 거 듣고 지금 조금 충격이 왔어요. 아, 그래서 다들 직업을 보고 하는구나. 근데 꼭 직업을 갖고 선택해서 고르란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결혼해서 같이 살 생각을 한다면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일단 조건이나 이 사람 결혼 준비가 돼 있는지 다 검증했잖아요. 일반 소개팅에서 그거 검증하는 시간 1년 세이브가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얘가 결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계속 체크해가면서 만나야 되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가 나랑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랑 계속 만날 거야. 이런 코스프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10년 썩는 거예요. 어차피 자산 얼마 있고 돈 얼마 뭐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다. 아이는 몇 명 낳고 싶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합의들이 맞아지면 그러면 결혼해도 되겠다 마음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 날짜를 잡는 거죠.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면 그럼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대신 그런 마음을 먹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나는 진짜 부지런히 사람 많이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지 않고는 몰라요. 저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오고 대화가 안 통하면 그 시간이 괴로운데?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성향이나 이런 성향 진단들을 하니까 만나서 이분하고 어느 정도 맞겠다 싶으면 이제 소개를 해주면 맞을 확률들이 그래도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가입을 하면 심리 진단을 188문항을 받아요. 전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런 걸 한다고 했어요 방금. 성향 진단도 한번 해볼 건데 진단 한번 해보실래요? 네. 친절한 조력가. 너무 슬퍼요. 거절을 하지 못하죠? 잘 못해요. 뭐 돈 빌려달라는 얘기도 잘 거절 못하죠?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향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가장 인기가 많은 성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청을 잘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가 배려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 그냥 알아요. 애기들 볼 때 애기가 뭐 필요한지 금방 파악하지 않아요? 그쵸. 사람들 만나면 좋은 거밖에 안 보이죠. 장점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점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사기꾼도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만 보는 사람들은 속이기도 되게 쉽고 희생을 되게 잘해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웬만하면 다 희생해주고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맞춰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에 미소가 있고 남자들이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맞벌이 할 생각이죠. 네. 그럼 무조건 잡죠. 그래서 되게 위험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마음 열고 괜찮으면 다른 거 안 따지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헤어지게 되는 게 집안 때문에 아니면 모은 돈 없어서 아니면 집이 없어서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가풍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네요? 네, 막 그렇다고 막 맨날 막 운동을 가고 뭐 체중 관리를 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건강할 정도로 몸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자기 관리하는 정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람은 다 자기의 결에 맞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 외모도 괜찮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하고 사실 외모 비슷한 사람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 찾는 그 시간만 투자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경험이 없고 너무 눈이 낮아요. 훨씬 더 괜찮은 분, 더 빨리 결혼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 만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또
이렇게 또 무서운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럼요.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소개팅도 똑같아요. 그냥 검증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히려 언니들이 와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눈 조금만 높여서 우리가 이제 언니들이 소개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괜찮네 그러고 만나면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가는 거죠. 이 연령에, 이 조건에, 즉 이 성향에, 이 외모에 우리가 누구 소개하든 다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티키타카는 만나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개해주기가 쉬운 분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결혼 상담 한번 받아봤는데 어떠셨어요? 결혼 준비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상대방을 볼 때 내가 우선시를 둬야 되는 부분이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좀 변화됐고 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선입견도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성향이라든 심리진단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에서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어필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